오늘 새벽에도 큰일을 했습니다. 가히 천막의 달인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던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보수의 정통성을 개성 발전시키는 공화당의 정당 활동을 하려고 이쪽에 브레이크 캠프 정도로 차렸으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부득이하게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지도부에서도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진 철거 APC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3시부터 텐트를 치기 시작을 해서 거의 4시 한 25분쯤에 종결되었습니다. 한 7명이서 수많은 경찰 병력과 용역 깡패들을 아치대역간에 우리가 속이고 이쪽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초기에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청하고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는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또 나갔기 때문에 새벽에 기습 천막을 쳤습니다. 지금은 다시 철수를 했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김 교수님? 애당초 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게 됐던 부분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울시에 있는 이 광장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써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 당시 한국당이 천막 단사를 친다고 했을 때 이를 불허하겠다라고 결정했던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아마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지형들을 좀 자극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 끝까지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워보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 서울시가 계고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철거를 하려고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사실 우리 공화당은 천막을 철거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천막을 치게 되는데 이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소관이지만 그 네. 옆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또 중구청이 관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철거하는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 이어지게 됐을 경우는 결국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같이 피해가 가게 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벌써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9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네. 또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의 싸움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훨씬 더 정치적 피해가 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박원순 시장과 천막에 대한 갈등들을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정당의 네. 존재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정당의 지지율이 일부 올라갔던 측면들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이런 조금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정치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 모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법을 도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1.8%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최초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기세등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네. 새벽에는 천막에 공을 들이고요. 오후에는 이승만 추모식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조원진 대표가 만났는데요. 네. 물세례를 우리 공화당 측분들이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이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네. 그 이승만 대통령 추모식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때 퇴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너가 사람이냐 뭐 이렇게 네. 소리를 지르면서 그다음에 또 동시에 물을 이렇게 가슴에 양복 가슴에 이제 물을 튀기기도 네.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여전히 황교안 대표 갖고 있는 어떤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모토 네. 아래에 숨겨져 있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공화당 측 입장과 그다음에 네. 또 어떤 중도 보수 측 입장을 모두 통할하는 것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나름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면서 기대했던 네.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더욱 심한 반감을 가지고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이 다가오기 전에 어쨌든 입장 정리를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양쪽 모두로부터 외면당할 그런 가능성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평론가님, 그 저 물세례 지금은 조원진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공교롭게 외나부다리처럼 만났는데요. 물세례까지 감행한 건 무슨 뜻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은 당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세상에 알리듯 공표하는 건가요? 뭐 아마 그런 뜻도 포함돼 있을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친박 인사들도 중진에 포진하고 있지만 비박 인사나 복당파 출신들도 나름대로 요직을 차지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를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표출한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럴수록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에서는 휘말리거나 일일이 대응하고 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 없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썼거든요. 네. 뭔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오히려 불리할 경우 전략적 모호성을 띠면서 우리가 다 품고 간다. 네.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실 메시지는 이 친박보다는 새로운 중도층 표심을 향해서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바란다면 네. 이게 한국당의 표심을 잡는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공화당과 한국당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게 네. 수도권 표심이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중도층 표심을 볼 때는 아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금 결별하는 게 아닌가? 네. 황 대표가 나서도 선언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이미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지난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주면서 황교안 당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플러스가 됐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해봤을 때 이러한 사안을 단순히 이제 친박표가 떠나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하듯 이 박신 마케팅 근데 너무 상당히 공격적으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고 전형적인 몸값 부풀리기예요. 그래서 선거가 임박하면은 이제 협종 연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네. 몸값이 올라가는 거를 겨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정치가 너무 초보인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전부 다 한 지붕 두 가족은 어렵다라는 걸 네.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라도 아 지금은 나의 노선, 나의 독트린을 만들어서 끌고 가다가 선거 때 임박해서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데는 전술적인 선거 연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게 맞는데 네. 그런 게 없이 다 끌어안으려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이걸로 가면 나중에는 네. 담지 못하는 그릇에 너무 많이 담다가 다 흘려가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정가 소식 뜨겁게 전개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